그리고 2013년 9월 15일 이종섭 장관 등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퇴직 대상 이제 그 장관 등에 대한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여가부 장관 김현숙, 문체부 장관 박보균 등과 만찬을 진행하면서 이종섭 장관에게 방산 수출 의미가 있으니 앞으로 대사 또는 방산 특사로 이제 활용하겠다고 언급을 했다는 이종섭 장관 본인의 진술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의혹으로 인해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지금 사의 표명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대사나 특사로 임명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대통령실 이제 만찬에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대사로 쓰겠다는 언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번 448, 2013년 11월 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는 박주민 원내수석이란 기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안과에 최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 43, 2013년 11월 16일자 연합뉴스 기사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 수사 의뢰 대상 줄여라 지침 줬다 기사에 의하면은 2023년 11월 16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등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종섭의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해병대 사령관 김계한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에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서 이종섭 장관님을 포함한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순번 45, 2024년 1월 18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24년 1월 16일에서 1월 18일 사이에 공수처가 해병대 사령관 김계한 등 중요 피해자 6명 등을 상대로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종섭 장관의 측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른 임명 절차 가속화에 대해서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 1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1차 압수수색 영장이 공수처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2014년 1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수처에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2023년 12월 무렵에 외교부에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를 해서 2024년 1월 11일 외교부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을 하고 1월 16일 공관장 자격심사 적격 결정, 1월 18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에 이종섭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통과 사실을 통지를 하고 1월 19일 외교부에서 호주 정부에 아그레망 요청을 하고 1월 25일 외교부에서 재차 아그레망을 조속히 부여해달라고 재촉을 해서 2월 14일 아그레망 부여가 되고 이후에 이종섭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이 이제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호주대사 임명이 동시간대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 46, 2024년 1월 30일 공수처에서 최해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순번 94입니다. 2024년 5월 9일 MBC 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피고인은 호주대사 임명 이유 및 출국금지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라는 기자 간담회 질문에서 공수처에 작년 9월경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고 고발됐다는 것만으로도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수사 업무를 오래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피고인도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범인이라고 인식하였음은 당신께서도 자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 52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복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2023년 9월경 야당에서 이종섭 장관 등을 고발한다는 기사를 봐서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무렵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023년 12월 초순경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이복원 행정관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낼 수 있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범인이라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종섭 장관이 단순한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아니라 언론 기사만으로도 지금 이종섭 장관이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의 범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순번 277-6 2013년 8월 21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201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7월 30일 장관 결재 이후에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 관련해서 송옥주 위원회 결재를 번복한 적이 맞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라고 답변을 하고 송옥주 위원이 장관이 어떻게 확신 없이 결재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답변을 하고 이첩 결재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동의 인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라고 답변을 하는 등 모호한 태도로 일관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후에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이종섭 장관이 수사보고서 결재 확신 갖고 한 것이 아니다 등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후에 이종섭 장관의 이런 모호하고 확신 없는 태도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사의 표명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번 264-5 2023년 8월 30일자 국회 예산결산 특별 제1차 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확신 없는 듯한 이종섭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는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당시 더욱 증폭시켰고 결국 이종섭 장관은 8월 30일과 31일 국회 예결특위에 불출석하고 예결특위 강훈식 위원은 장관론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였습니다. 순번 100 김한중 전 이종섭 직전 호주 대사의 진술 조서입니다. 김한중 전 대사에 의하면은 2013년 9월경 조태용 실장이 조굴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또는 황소진 외교부 인사국장을 통해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시켜라고 지시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공세가 심했고 부정적인 여론 등 때문에 임명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향후 다시 진행하기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한중 대사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후에 2023년 11월경부터 호주 대사로 임명시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종섭이 수사 대상자이고 여당은 곧 있을 선거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이종섭을 해외로 보내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김한중 대사의 이제 외교부 소식통 등에 통해서 들은 내용에 의하면은 이종섭 장관의 스타일이 누군가 다그치면 사지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점도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번 186, 2023년 11월 19일자 항소진 조골의 녹취 속기록입니다. 2023년 11월 19일 조태영 실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호주대사 김한중 이제 뺄 때가 됐대.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후에 다시 이 녹취록은 제시를 할 건데 어쨌든 적어도 2023년 11월 19일부터는 이종섭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 52, 다시 이복원 진술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이종섭 등 6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한 날은 2023년 12월 7일 인사비서관 이원모는 행정관 이원복을 통해서 외교부 인사국장 황소진, 인사운영팀장 손용민에게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순번 59, 송수연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송수연의 진술조서에 의하면은 2023년 12월 8일 송수연은 이종섭 장관에게 공직검증 자료를 요청하며 특임 공관장 부임 안내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1월 16일부터 공수처는 이제 박진희, 유재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순번 70일 2024년 3월 4일자 뉴시스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4일 외교부의 이제 공지를 통해서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 사실이 최초로 언론 보도가 되고 언론에서도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5일 뉴시스 기사 민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에 윤 본인범죄 덮으려 해외 도피시켜 3월 4일자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이 최초 보도되자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본인 범죄를 덮으려 해외 도피시켜 인사권까지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 도피시킨 것을 보면 최상병 사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이게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됩니다. 순번 273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제21조 재외공무원의 귀국 사유를 공무와 공무 외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공관장은 공무와 공무 외 귀국 모두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1조 5항에 의하면은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해병특검 사건 수사 중 조사 필요 대상자 박경진 전 국가안보실장 피고인 장호진 피고인의 보좌관이고 현 미국 대사관 참사관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 현지에서의 가족 생활, 비행 시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서 결국에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외 공관장으로 근무했던 분들 모두 일괄하여 현지에 부임하면 공무의 사유로 귀국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이 호주 현지에 부임할 경우 공수처의 수사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호주대사 부임 이후에 2024년 4월경에 예정된 재공관장 회의 일정 중에 공수처에 출석할 계획이었다고 진술을 하고 그러한 출석 계획과 관련해서 공수처와도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수처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서 2024년 4월에 이종섭 장관과 소환 조사를 할 것에 대해서 합의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외교부 관계자들도 모두 공관장 회의에 들어와 수사받는 것은 어렵고 외교부와 협의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서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이 본인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와 이후에 소환조사가 협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에 의하더라도 공관장 회의는 2024년 4월에 예정돼 있었던 공관장 회의는 일주일 동안의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고 주관국에서 각 회의의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주며 각 공관장이 시나리오별로 역할을 맡는 부분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관장들은 회의 기간 중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불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주일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관장 회의에서 사실 이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조사를 받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공관장 회의 일정 중에 공수처에 조사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